나는 40대 한국 주부다. 아이는 둘이 있고 첫째가 태어난 이후로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맞벌이를 했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나에게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일하는 정도? 일하는 게 행복했던 20대도 있었다. 그치만 한때다. 결혼과 육아 이후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TV나 유튜브에서 온갖 소리로 아이는 3살까지 부모가 키워야 된다고 강조할 때 네가 키워줄 거 아니면 그만해 하고 당장 프로그램을 끄고 싶었다. 난들 안 그렇고 싶겠냐고. 하지만 현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둘째까지 키우는 건 너무 힘들었다. 남편은 가정적이다. 늘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집안일도 함께한다.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까운 곳에 여행도 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사치는 꿈에도 못 꾼다. 나는 20대 때 평화로운 뉴질랜드의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샬라샬라 네이티브처럼 영어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만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오히려 그때 이후 평생 안고 가야 할 질병이 생겼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문득문득 그곳에 파란 하늘과 잔디 친절한 사람들이 미치도록 그립다. 당신은 영주권 줘도 안 갖는다는 나라였는데 요즘은 오메나. 영주권 가치가 10억이란다. 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더더욱 가고 싶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더더욱 한숨이 나온다. 이러다가 스트레스성으로 폭발할지도 모르겠다고 어느 날 생각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왕 사는 거 저지르고 보자. 그래 가는 거야 이민. 어차피 인생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했어.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쉰다. 왜 이러는 걸까요? 김장하다가 시부모님께 이민 이야기를 꺼냈다. 김치로 싸다구를 맞았다. 하지만 40 넘어서까지 부모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허락받고 싶지는 않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결심을 했으니 자 이제 나의 추진력이 발동할 때이다. 우선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서핑의 천국 호주로 갈까? 엄마처럼 나를 포근하게 감싸줄 것 같은 깨끗한 백사장과 따뜻한 햇살이 늘 있는 그곳. 아, 벌써 마음은 그곳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호주는 인종차별도 좀 있고 이민이 힘들단다. 그럼 캐나다로 가야 되나? 이민문도 활짝 열렸다고 하던데. 미국과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도 좋고 인종차별도 호주보다 덜하다고 했다. 그리고 좀 추운 곳으로 가서 2년 정도 일하면 영주권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느 정도 추울지 감은 안 오지만 뭐 사람 사는 곳인데 뭐 어때? 뉴질랜드로 가고 싶은 마음도 많다. 바다가 가까이 있고 사람들이 친절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여기저기 상담을 다녀보니 뉴질랜드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했다. 아, 고민된다. 엄마의 사촌의 딸이 어쩌고 저쩌고 거치고 거쳐서 30년 전에 이민을 가셨다는 고모와 통화를 했다.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절실한 조언이 필요했다. IMF 때 한국에서 집을 팔고 이민을 가셨다는데 지금은 집값이 5배인가 8배인가 어쨌든 올라서 매일 골프 치시면서 편안하게 생활하신다고 했다. 일단은 한국 욕을 하신다. 나도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 한국이지만 스물스물 듣기 싫은 이 마음은 뭘까? 아들은 의대를 가고 딸은 변호사가 되었다고 한참 자랑을 늘어놓으셨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이고 고생이 많을 텐데 여기 와서 어쩌려고 한참 걱정되는 소리를 늘어놓으신다. 아, 한국도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자꾸 옛날 얘기 하신다. 아, 괜히 연락했다. 허허탈탈 웃음만 나온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알아볼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산만해진다. 다 영어 쓰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데 뭐 그래봤자 학구 차이겠지. 지금 나한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남편과 매일 밤 치맥으로 열띤 토론을 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족이 다 같이 갈 건지 아니면 그나마 영어가 남편보다 더 잘 되는 내가 먼저 가서 정착을 할 건지. 서로 눈물 흘리는 이별을 해야겠지만 리스크가 덜하니까 더 낫지 않을까? 가족이 떨어져 지내면 바람을 피니 어쩌니 주변에서 또 말이 많다. 아, 닥치라고 하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사무직을 위해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 정선에 바로 뛰어들 것인가. 갑자기 고현정이 출연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안정적인 남편을 떠나 아일랜드에서 숨어 살던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지?
알콩달콩 10불짜리 지폐 하나로 맥주 한 잔을 나눠 마셔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던 그 커플. 하지만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도망치던 남편에게 다시 돌아갔다. 막장 드라마가 웬 이민을 앞두고 생각나는지. 그래, 1, 2년은 황홀하겠지. 하지만 그 이유가 걱정된다. 이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난 이민 이후의 삶도 안락하고 여유롭고 싶다.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자. 사모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슈퍼에서 거침없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생활을 하고 싶다.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하고 부모님도 만나러 한국에 다닐 수 있는 삶을 설계하고 싶다.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이 모든 고민의 종결자는 결국 돈이었다. 내가 얼마만큼 돈을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허용된 시간과 계획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 2년. 남편은 남아서 돈을 좀 더 벌기로 하고 떨어져 있는 2년 기간 동안 IELTS 6.5라는 과제를 받았다. 내가 영주권을 받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남편이 와서 새로 전문직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다. 우리에겐 영주권을 받고도 나름 넉넉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삶을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길을 택하기로 했다. 나라를 정하는 건 나중 문제다. 내가 어떤 나라를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할지를 역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선 영어 실력을 테스트 해봐야겠다. 박람회 같은 곳을 가니 이런저런 학교와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 저마다 다른 입학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어라고 임모아 말한다. 말을 청산유수로 잘해야 되는 직업은 일단 제껴야겠다. 공대나 건축 같은 전문직 공부를 하고 싶은데 2년 만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딱히 나는 경력도 없고. 계속 고민의 연속이다. 일단 영어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을 해보고 진로를 결정해야겠다. 물론 이 영어 점수가 실제 영어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거라도 준비를 해야지 뭔가 첫 단추를 깨는 것 같다. 이 IELTS라는 게 마라톤처럼 생각했다가 중간에 나자빠지기 십상이다. 3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 설렁설렁 육아하면서 공부할 것은 아닌 것 같다. 학원을 등록했다. 20대들과 함께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스파르타로 공부를 했다. 아이들은 3개월 동안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돌봐주기로 했다. 남편도 3개월 칼퇴근을 약속하며 이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3개월 동안 3번 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자, 과연 나는 몇 점의 영어 점수를 받을 것인가? 두둥. 점수를 받고 고민해보련다. 열심히 일단 공부를 해보려 한다. 6.5나 7같이 높은 점수가 나의 목표는 아니다. 0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4점은 나오더라도 나는 떠날 것이다. 캐나다는 IELTS가 굳이 필요 없고 영어 점수가 없어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선은 나는 몇 점까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첫 관문에 내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 계획은